이게 회사의 실력이에요. 이 회사가 월등하게 우수하고 위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영업이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한 약 30% 정도 이렇게 낮게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포스코 홀딩스를 너무 그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는 얘기죠. 한두 번 아니잖아. 이제 그쵸. 한두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아까 이제 요거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 배드 스탁해서 이때 이제 리포트 나온 게 대략 60만 원, 뭐 70만 원 할 무렵에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온 거고 그때 목표가가 대략 한 45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 매도 리포트를 나왔으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올랐죠. 두 배 올랐죠. 맞아요. 방향을 거꾸로 맞춘 거잖아요. 잘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리포트는 잘못된 리포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로 보면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리포트인 건데 실제로 이 리포트는 23년 상반기 최고의 리포트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가가 만들어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증권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매도 의견 리포트가 시급하게 나와야 될 거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를 써야 돼요.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 쓰면 내가 용기 있게 매도 리포트를 잘 썼네라고 내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 쓰면 쌍욕을 먹어야죠. 이거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막 16만 원, 17만 원 할 거예요 아마. 30만 원 넘었다고요 지금. 또 반토막 나요. 4월 달에 여의도 증권사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도나 이제 뭐 보유 뭐 이런 형태 다 이제 매도하라는 리포트가 이제 압도적이었고요. 반면에 똑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 LNF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LNF를 탑픽으로 꼽는 2차전지 이제 담당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4월 달에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초반 하다가 지금 30만 원 넘어가 있고요. LNF는 35만 원, 36만 원 하다가 지금 22만 원, 23만 원 해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유독 2차전지 담당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꼭 반대로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걔들이 매수하라고 했던 주식들은 다 떨어지고 용기 있게 매도 리포트 쓰는 주식들만 올라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익 작가입니다.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양장범 책이 출간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제 마지막 책이 될 거고요. 뼈를 갈아 만든 책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장본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없으실 거다. 책을 통해서 2차전지 산업을 이해하고 8대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양장본 도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주가가 틀린 거는 어쩔 수 없다. 주가를 맞추는 직업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피하고 하는데 주가는 맞습니다. 주가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저희 이제 센터장님도 항상 하셨던 얘기가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못 맞춰도 된다. 주가는 틀려도 상관없다. 다만 실적 추정은 맞추라 그랬거든요. 지금 실적 추정이 틀린단 말입니다.
LNF 실적 추정치가 한 650억 2, 4분기에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실적 추정을 하고 그 영업 650억 나온 걸 기준해서 LNF가 에코프로비엠보다 싸니까 사라. 이렇게 지금 그때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2, 4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습니까? 30억 나왔습니다. 30억. 650억 나온다는 영업이익이 왜 30억이 나오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옛날 애널리스트 리포트 써갖고 그렇게 실적 오차가 많이 나면 리서치 센터장님한테 빠따 맞아요. 그 구석에 끌려가서 원산 폭격 당한다고. 그래 놓고는 아직도 잘났다고 자기들이 목에 빡 힘을 뻑뻑 주고 잘났다고 지금 우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후배들아.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창피한 줄 알아라, 진짜.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시듯이 2, 4분기 실적이 LNF가 30억 영업이익이 나올 때 114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회사의 실력이에요. 회사의 그 이익 창출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 LNF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고 위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영업이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시종 일간 추천했고 LNF를 추천 8대 종목에서 제외한 겁니다. 제 말이 맞은 거 아닙니까? 제 말 반대로 얘기했었던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집단적으로 다 틀린 거잖아요. 속고대지하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잘났다고 고개를 빡빡 쳐들고 대듭니까? 대들기는. 그러면은 왜 저도 이렇게 결과로 봤을 때는 반성할 포인트가 물론 이제 뭐 열에 10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5개, 6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결과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왜 반성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뭐 아까 리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베스트 상을 주고요.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글러 먹은 거죠. 글러 먹은 거죠. 게으를 뿐만 아니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지금 여의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떨어졌습니까? 이따구로 하니까 떨어지죠. 실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그 반대로 지금 단체로 모여갖고 박순혁 작가에 대한 마타도 음해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토론 받으라니까. 김학균 센터장 토론 받으라고 자꾸 도망 다니지 말고 토론해갖고 나를 꺾으면 당신들의 신뢰가 올라갈 거 아니냐고.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남자가.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리튬 사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얘기 났던 게 내년에 매출액 리튬 매출이 얼마 나온다고 돼 있죠? 내년 매출이 11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11조 나오면 지금 아마 50%에서 7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와, 뭐 50%만 쳐도 리튬이 워낙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50%가 영업이익이 남다 치면 11조면 5조 5천억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의 영업이익에 지금 올해 나고 있는 거에 당장 내년이 되면 거의 1.5배, 2배 되는 영업이익이 리튬 쪽에서 애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 날아가겠죠. 완전 날아가겠죠. 지금 대략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그 철강만 하고 있을 때의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6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배밖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아직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되게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3년이 에코프로의 해였다고 하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저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에코프로 BM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하락률은 에코프로 BM이 한 40%.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한 30%?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표를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은 에코프로 BM이 33조 5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3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25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해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 23년 12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8조 3,770억 매출에 4,870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제 예측은 한 10조에 한 7천억 정도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5조 5천억에 2,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보다 한 2배 정도 큰 회사라고 보시면 현 시점에서는 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당연히 에코프로미 포스코 퓨처엠보다 2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사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부터 해서 니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이제 자원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기술력도 그렇고 매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은 앞다고 있지만 그 격차가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실제로 이제 수주가 다 발표가 되니까요. 이제 미래에 받은 수주 같은 것들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을 빠른 속도로 좀 쫓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이제 시총이 더 비싼 게 비합리적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비싼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저는 대략 해서 아마 75%에서 80%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제 시총의 75%에서 한 80% 정도 시총을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막 광산을 직접 매입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얻고 이런 사업 가능성은 좀 약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약점이죠.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는 자원력에서 좀 부족한 건가요? 광산은 이제 리튬 광산을 직접 갖고 있다 이제 하고 없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현재는 이제 규모가 에코프로비엠의 절반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은 게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반영돼 있다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말씀을 전달드리면 아마 이제 리튬 광산 같은 이제 개발 프로젝트 이제 관련해 갖고 좀 이제 관심을 갖고 트라이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필요할 겁니다. 광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는 큰 차이니까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리튬 광산을 가지려고 아마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못했던 이유는 자금력에 있어서 조금 포스코에는 안 되니까 그런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이제 광산 개발하는 것도 업력이 많이 필요해요. 예, 에코프로는 사실 광산 개발은 업력이 없는 회사거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광산 개발 관련해갖고는 되게 쓰라린 역사가 많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때 얘기해 주셨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사실은 IMF 전으로 거슬러 나갑니다. 지원 자원 개발이. IMF 전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우중 회장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김우중 회장 알죠. 그 책도 되게 유명하죠. 책도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 이제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사서 읽고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새끼 또 센스라고 책 보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쓰레기 교훈을 주신 분이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김우중 회장이 되게 이제 세계 자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그 역할을 주로 했던 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IMF 때 이제 대우가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좀 회사가 좀 외형만 크게 성장한 거고 사실은 내부로 보면 다 적자기부 그랬어요. 대우가 사실. 그래서 이제 IMF 국면에서 이제 대우 그룹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도 국가 관리를 받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됐다가 결국은 나중에 포스코에서 그 대우 인터내셔널 사갑니다. 사가서 이름을 바꾼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뭐 각종 자원 개발 사업을 많이 했었고 특히 니켈 관련해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옆에 붙어 있는 큰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바토비 광산, 니켈 광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광산인가 그런데, 그 광산 개발 이제 사업을 주도해서 했던 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던 건데, 원래는 그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그 팔라고 그랬었습니다. 일본 애들한테 팔라고 그랬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제 그 무렵에
팔려고 거의 다 내놨었는데 그 무렵에 마침 딱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막판에 취소했는데 취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감사함 받고 또 공무원 몇 명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특히 일본 애들한테 팔려고 했으니까 그 지분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죠. 네. 다행히 그게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니켈 강산 안바토미 니켈 강산 이제 그 지분을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게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리튬 관련해갖고 막 고생했던 그 내용도 사실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 제가 적어놨고요. 그게 투자하고 15년 만에 지금 결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쉽지 않아요. 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양의 자원 개발 관련해갖고도 이제 말이 되냐, 뭐, 거짓말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대놓고 막 한 사람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 금양 같은 경우도 자원 개발 관련해서 광산 투자하고 개발하고 했던 경험이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그 광산 해외 자원 광산 개발하고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에코프로는 당연히 없으니까 네. 이제 그동안은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상대적으로 염호는 어려워요. 되게 기술적인 지입 장벽이 많은데 광산은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광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시도를 하시는 걸로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물량이 에코프로로 갔다가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3년은 에코프로의 해고, 24년이 포스코홀딩스의 해라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포스코홀딩스 관련 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사실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1조 5천억 하다가 5조 4천억까지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1,150억에서 3,800억까지 늘었으니까 한 3배 가까이 는 거잖아요. 22년에 주가가 올라서야 마땅한데 사실 에코프로 BM을 차트 한번 보시면 22년 주가가 올랐어요. 22년에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BM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 하면 공매도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그 공매도 롱숏 하는 기간 중에서 제일 이제 규모가 큰 데가 어디냐면은 타임폴리오입니다. 타임폴리오에서 에코프로 BM 공매도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종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제 3프로TV, 그 다음에 증권 전문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마타도를 엄청나게 퍼뜨렸고, 그래서 못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올랐으니까 결국은 반영될 거잖아요. 23년에 그게 반영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3, 4배 정도 오른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50만 후반대에서 이제 많이 공매도가 집중돼서 많이 눌려 있고, 그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 같은 게 나오는 게 딱 그런 맥락이에요. 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계속 눌러서 잘 눌러갖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쇼치는 인버스 ETF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집중이 돼갖고 주가가 못 오르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올 한 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 내년 되면은 실적이 나오고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3, 4배가 올랐던 것처럼 눌려있다가 포스코홀딩스가 3, 4배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을 갖고 가실 생각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지 마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3년 동안에 눌러서 억지로 눌러갖고 6개월이나 1년, 뭐 1년 반, 2년까지는 그 억지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눌러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서 이제 1년 동안 못 눌렀던 게 한 번에 급등하는 그 현상이 오래 있었던 게 에코프로 BM의 급등 현상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급등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그 책임은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공매도 세력이 제공한 거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도 그렇고 이제 정공부 기자들도 공매도 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고, 개인 매수세가 집중돼서 마치 개인이 무지성 투자해서 신용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질러갖고 오른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뭐 매도나 이제 그러니까 신용 매수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대비해서 신용 그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신용 매수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은 HBM 관련주예요. 반도체 소부장주에 네. 이제 신용 그 비율이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 신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3-4배 높습니다.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 HBM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신용 매수 나갔던 거를 신용을 못하게 금지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만 신규 신용을 금지하고 신용 회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의 금융당국이 심판을 보지 않고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지금 공을 차는 행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 반드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묻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세상이 당신들 세상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당신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네. 처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